이 조국 혁신당은 공식 출범 6일 만에 현역 의원이 처음으로 합류하면서 원내 정당이 됐습니다. 지금 황운하 의원은 지난해 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고 또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이 조국 혁신당에 입당했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조국 혁신당에서 저는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지금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을 위해 수많은 의병이 진주성에 모이고 있습니다. 저도 진주성에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네, 지금 황운하 의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으로 인해서 지금 1심 징역 3년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장현주 변호사님. 지금 이 사법 판단을 정치적으로 희석하려고 한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사법 판단을 정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형사 사법 시스템상 당연히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의원직 상실형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의원직이 박탈되는 것, 여야 할 것 없이 당연한 법적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피고인들의 도피처냐라는 이런 비판은 저는 단순한 비판이라고 보이고요.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나름대로 각자의 판단이 있으시겠지만 일단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주장은 일단 이 기소 자체가 무리하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라는 입장입니다. 정치 보복성 기소였기 때문에 검찰 독재이고 그리고 검찰 개혁을 나아가 완성하겠다라는 일단 그런 뜻을 가지고 지금 조국 혁신당에 입당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과연 피고인들의 도피처로 국민들이 판단을 하실지 아니면 검찰 개혁 완성이라는 그 명분을 국민들이 손을 들어주실지 이런 부분들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정당의 연령별 지지도를 보면요. 20대 가운데 조국 혁신당을 선택한 응답자가 없었습니다. 지금 0%로 나타나는데 70대 이상은 3%인데 그것보다도 낮은 수치고 지금 30대에서도 1%에 그쳤거든요. 윤주진 대표님. 예. 지금 왜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10대, 20대 중심으로 봤을 때 지난 조국 사태가 남긴 그 후유증이 너무 큽니다. 왜냐하면은 이 입시 비리라고 하는 정말 이 젊은 세대가 가장 싫어하고 불편해하는 그러한 이슈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을 도저히 지지할래야 지지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조국 혁신당이 기회균등, 입시 기회균등이라고 하는 또 공약을 냈습니다. 네. 이것이 가져다 주는 어떤 그런 되게 이질감과 충격이 크기 때문에 20대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 조국 전 장관을 과거에는 어떤 진보와 어떤 혁신의 그런 멘토처럼 여겼는데 이제는 완전히 정반대로 불공정과 불법의 어떤 아이콘으로 여기는 그러한 경향이 강해서 이 0%라고 하는 매우 충격적인 수치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조기현 부위원장님께서는 이 조국 혁신당이 좀 확장성이 있다라고 아까 분석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연령별 지지도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대가 조국 그 대표에 갖는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공정성이란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지하기는 어렵겠죠. 네. 그래서 실제 지금 조국 혁신당의 주 지지층도 40대, 50대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실제 조국 혁신당도 선거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 물론 20대와 관련된 공약도 내고 정책도 내고 또 과거 이 본인과 배우자가 수사받았던 내용에 대한 입장도 내겠습니다만 어쨌든 냉정하게 선거는 얼마만큼 많이 득표를 하냐 이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20대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주 지지층인 40, 50대가 공감할 수 있는 검찰 개혁이라든가 윤석열 정부 심판 이 문제를 가지고 선거를 임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조국 혁신당이 부상하면서 고정 차장님 네. 사실 비례대표직을 많이 노렸던 이 제3지대 정당들이 조금 위축되는 모양새거든요. 네. 앞으로 어떤 전략을 쓸 거라고 보십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조국 혁신당이 부상이 되면서 이준석 대표가 그 중심이 된 개혁신당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중심이 된 새로운 미래가 좀 소외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만큼 지금은 강력한 지지 기반을 가진 정당만 생존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데요. 앞으로 이제 총선 각 당 공천이 마무리가 되고 현역 의원들의 이합 집산이 끝난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선거전이 개시가 됐을 때 현재와 같은 조국 혁신당의 어떤 지지율이 유지가 될지 아니면 제3의
새로운 이 제3신당에게 다시 유권자들이 눈길을 줄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구장욱 차장님,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했던 점이 왜 민주당 지지층이 새로운 미래는 지지하지 않을까였거든요. 네.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새로운 미래는 그 이낙연 대표가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호남에서 어느 정도의 그 인지도와 지지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새로운 미래에서 당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지역구 출마자가 눈에 띄지 않고 일부 인사들의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낙천한 이후에 이제 탈당해서 합류를 하다 보니까 호남에서 흔쾌하게 이분들이 꼭 당선이 돼야겠다 이런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호남에서 이 지지율이 상승하지 않은 것이 이 새로운 미래의 어떤 지지율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개혁신당의 경우에는 그 이낙연, 이준석 두 사람이 합당을 선언을 했다가 일주일 만에 이렇게 결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3지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그 3지대를 만들었던 당사자가 다시 이게 분리가 되면서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뀐 것이 이 낮은 지지율의 원인이 아닐까 뭐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